셋 컬렉션 이미 우리가 다뤄봤잖아요, 그죠? 셋의 개요 셋 컬렉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죠? 셋 간단하게 좀 쓸게요. 셋 아이고 자 1번 셋 컬렉션인데 셋의 개요 정도로 살펴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게요. 셋은 일단은 리스트 특징이요. 셋은 일단은 리스트하고 다르게 중복을 허용하고 있어. 미안.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가 특징입니다. 가장 특징.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 계열할 때 중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요놈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가 특징입니다. 그죠? 중복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 계열 할 때, 그지? 그, 로또 프로그램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셋 계열 트리셋에다가 넣다가, 그죠? 했었잖아요, 그죠? 왜? 셋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중복 번호 방지하는 기능을 굳이 로직으로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큰 특징이요. 네, 리스트와 다르게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 구조입니다. 일단 또 추가적으로 리스트와 다른 점은 네, 인덱스가 없어요. 인덱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인덱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네, 저장 순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장 요소라고 해서 구성 요소잖아. 안에 들어가는 엘리멘터 했잖아요, 그죠? 엘리멘터 요소를 저장 요소의 저장 순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유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인덱스 같은 경우 그 리스트 같은 경우 인덱스로 해당하는 요소의 순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덱스가 없잖아요. 당연히 순서를 제공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다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오잖아요. 뽑아오면은 기본적으로 정렬 처리됐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입력한 순서에 없어도 지가 알아서 재배치해버리잖아요, 그죠? 나오는 값이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결국에는. 물론 특정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셋 계열이 있었잖아요. 트리셋 같은 경우는 정렬 오른토순 돼가지고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뽑아올 때.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내가 공통된 특징만 말씀드리니까 뽑아오는 이터레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이터레이터가 뽑아올 때 첫 번째 데이터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렬이 돼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면 어떤 순서를 비교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 객체나 이런 것들, 그지? 기본형은 보통 정렬이 어느 정도 되기도 해요, 자동으로. 하긴 하나 어쨌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처리하고 있는 거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데이터를 읽을 때. 왜냐면 인덱스가 없어서 알아서 뽑아줍니다 라고. 알아서 아무거나. 가끔씩 우리가 그 1박 2일이나 런닝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까만 천에다가 놓고서 벌칙 뽑잖아요, 그죠? 벌칙 뽑을 때처럼 안에 구슬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넣는지 모르니까. 그거. 그 다음에 로또도 마찬가지죠. 공안에 막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랜덤으로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은 가장 많이 그리고 있는 게 셋 계열은 보자기 그림을 많이 그려요. 교재나 이런 데서. 이런 보자기에다가 구슬이 막 있다는 얘기죠, 그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뽑아오면 내가 뭐가 뽑아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공을 제가 집어넣을 때는 뭘 먼저 넣는지 모르겠지만 어때 뽑아올 때는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셋 계열의 메모리 구조다 라고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요 메서드, 주요 클래스 살펴볼까요? 뭐 클래스는 이따가 좀 나열을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주요 구형 클래스야. 클래스의 종류로는 여러분들이 해시, 셋이 있고요. 이거는 뭐 해시 기반 이따가 따로 다룰게요. 링크드, 아까 링크드 붙었다거든. 링크드가 붙은 해시 셋이 있습니다. 그러면 링크드 해시 셋이라는 거는 특징이 순서를 기억해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셋 구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얘는 순서를 기억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반에서 원래는 공통적으로는 저장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요거는 특징으로 내 순서까지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순서를 기억하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다. 그 다음에요, 트리는 우리 특정한 어떤 정렬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요소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소티드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었던 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셋 계열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주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볼게. 두 번째로는 메서드 보실까봐요. 그죠? 주요 메서드. 두 번째 주요 셋 계열의 셋의 주요 메서드요. 그럼 아까 그 메서드는 제가 앞에서도 나열한 것처럼 리스트에서도 이렇게 나열했었잖아요. 그죠? 한 것처럼 보시면 되겠는데 얘보다 좀 심플해요. 왜냐면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그런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죠? 얘는 인덱스가 없어요. 그럼 인덱스 메서드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인덱스 앞에서 리스트에서 인덱스로 썼던 것들이 있잖아요. add는 있는데 인덱스 add는 없다고. 인덱스 add는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데이터 삽입할 때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은 add라는 메서드로 하시면 돼요. add라는 메서드. 대신에 엘리멘트만 딱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 추가가 중간 삽입 이런 게 없다고요. 중간 삽입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순서도 없고 인덱스 번호 존재하지 않는데 인덱스 번호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하는 기능이 당연히 없겠죠. 당연하겠죠. 삭제할 때도 그럼 어떻게 삭제가 가능해요? 인덱스로 삭제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객체 정보로 삭제하는 건 있겠죠. 그죠? 리무브는 있어요. 리무브. 똑같이 이름은 리스트든 셋이든 다 콜렉션의 자식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가하고 삭제하는 이름은 똑같은데 성향이 하나는 인덱스가 있고 얘가 없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요. 인덱스로 제거하는 기능이 없겠으니까 안에 있는 누구야? 데이터로 하셔야 돼요. 삭제를. 그러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뭐 E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그죠? 오브젝트라고 표현할까요? 오브젝트나 E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그죠? 해당하는 오브젝트로 삭제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특정 집어넣은 오브젝트 값으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검색할 때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이제 get 가능할까요? get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요? get은 인덱스로 뽑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get 기능이 없어요. 읽어오는 방법이 없네요. 컨테인지는 가능해요. 검색 기능은 있어요. 확인하는 기능. 그러니까 존재하니? 이런 거 여부 물어보는 거는 동일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컨테인 즉 안에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객체가 존재하니? 그럼 객체를 갖다 넣어야 되겠죠? 검색하는 거니까 내가 뭘 넣을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오브젝트로 검색하겠죠? 삭제도 오브젝트로 삭제하겠죠? 그죠? 없는 거를 갖다가 넣어서 삭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넣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 결국에는 여러분들 메서드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 확인 가능합니다. 그건 똑같이 크기 확인 가능하죠. 똑같이 이거는 사이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메서드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우기
비우는 거 가능합니다. 뭐 클리어라고 있었는데 클리어 한꺼번에 비우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뭐 앞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있어요. 비어 있는지 여부 확인 여부 보통 비어 있냐 이렇게 확인할 때 empty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is empty 라는 메서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뭐 is empty까지는 보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요거 사이즈 이용하는 거 똑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검색은 알겠는데 읽어오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게 없네요. 뭐야? 읽어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읽기, 데이터 읽는 거. 검색이라고 했는데 데이터 읽기라고 할게요. 읽기, 읽어오는 기능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그럼 뭘 활용하셔야 돼요? 이터레이터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터레이터라고 반복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반복자. 반복해서 뭔가를 수행해주는데 이 이터레이터가 반복해서 데이터를 끄집어내요. 뭔가를 끄집어내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관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저 이터러블 기억하세요? 이터러블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터레이터에서 뽑아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터레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터레이터라는 메서드. 이터레이터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어오고요. 그죠?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이 정도만 써볼게요. 읽기는 특정 데이터 읽을 때는 이렇게 뽑아가셔야 되는데 뭐가 나올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왜요?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잡히는 게 나온다. 알겠죠? 네. 뭔가 나올지 예상하지는 못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뭐 요거는 요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 쓰셨을까요? 코드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누구야? 해시셋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셋계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src 클릭 클래스 위에다가 요거를 셋으로 변경할게요. 해시셋부터 살펴볼게요. 해시셋 테스트 앞서서도 제가 쓰려고 했었는데 해시셋이요. SASH 셋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그저 해시 기반 해시라고 해시 알고리즘 기반이겠죠. 해시 기반 데이터를 처리해서 저장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속도가 빨라서. 나중에 뭐 해시 알고리즘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해시셋 그러면 해시셋이요. 셋계열에 물론 제가 이렇게 쓸게요. 해시셋 당연히 제네릭 표현할 거고요. 여기다가 요것도 리스트처럼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제네릭 없이 사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반응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제네릭 표현되어 있다고 하죠. 제네릭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네릭을 쓰는 게 적정하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자,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숫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넣어볼게요. 인티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기본형의 제네릭은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는 써봤잖아요. 로또 할 때는 그런 거 특수한 경우에는 쓰시면 되긴 하겠죠. 네.
셋 계열에다가 넣어볼게요. 셋이라고 할까? 셋이 그냥 셋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셋에 add 넣는 거 있잖아요, 그죠? add 해가지고 넣을 수 있네요. 제가 100 첫 번째 데이터로 요거 넣었다고요. 근데 이거 인덱스 있다 없다? 인덱스가 일단 없어요. 두 번째 데이터로 뭐요? 10. 세 번째 데이터로 1. 아이고 자꾸 중괄호를 여냐. 이런 식으로 넣어볼 수 있겠죠. 요거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이즈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이즈 있다고요. 셋의 사이즈는 몇이란 얘기야? 셋의 사이즈 크기 지금 몇 개 넣었죠? 3개 넣었죠, 그죠? 사이즈 크기 셋의 크기는 3이라고 해서 나오겠죠, 그죠? 3개요. 맞아요? 맞아요? 별거 없죠? 주요 특징 확인하려고 제가 셋에다가 이번에는 add 누구 넣어줘요? 100 넣어볼게요. 다시 100 넣습니다. 사이즈 확인할까요? 그러면 100이 뭐 100을 더 넣을게요. 100 3개 더 넣었어요. 사이즈 확인하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몇 개 넣었어요? 3개 추가했다, 그죠? 사이즈 몇 개 나와야 되죠? 몇 개요? 늘어났어요? 왜 그런 거라고요? 네, 중복 허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데이터 못 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요. 자, 불러오는 거 하기 전에 제가 바로 두 번째 테스트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숫자 기반은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러면요, 그죠? 다시요. 해시 테스트 2. 공이 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여러가지 유형으로 좀 해볼게요. 해시 셋이고요. 셋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을 지금 한번 문자를 한번 해볼게요. new 해시 셋이요. 문자를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볼 거예요. add 중복 체크만 할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넣죠? 뭐 조인성. 네, 좋습니다. 자, 조인성만 계속 넣을 거야. 몇 개예요? 4개야? 자, 이거 중복 체크 어떻게 될까요? 이거 셋 사이즈 확인하시면 몇 개란 얘기일까요? 몇 개래요? 1개네요. 일단 그냥 1개죠. 자, 그럼 이거랑은 구분해서 넣어주나요? 얘랑은 혹시 따로 구분해서 넣어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몇 개? 2개. 그래도 1개네요, 그죠? 와, 셋 구조는 값 기준으로 해주나 보다, 그죠? 맞아요? 중복이 안 되나요? 자, 그러면요, 요렇게 넣으면요, 이것도 1개인가요? 2개인가요? 확인. 그래도 1개다, 그죠? 1개로 판단하죠.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person 똑같네요. 아까 뭐 했던 것처럼. 그러면 스트링 name이요. name 하나만 넣어놔도 될까요? 이름 굳이 안 넣어도 되죠, 그죠? 쉽게 이렇게 클래스 구조로 쓸 거고요. person 생성자에다가 스트링 이름이요 라고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this.name 이런 거랑 구분하셔야 된다. 기본형 타입은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어떻게 넣든 처리를 해주고 있긴 하다, 그죠? 근데 이런 클래스 타입, 실제로 우리가 넣고 있는 객체형 타입은 어떻게 넣어줄까요? 라고, 그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죠, 여러분들? person형이고요. person 타입이요. person 타입 맞아요? 이렇게 가능합니까?
자, 제가 안에다가 네임에다가 다 똑같은 거 넣었다고요. 이거 중복 처리 가능할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뭐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고, 이거 아까는 문자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중복 처리해 줬는데 얘 중복 처리 해주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형태 할과 문자열은 중복 처리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네, 객체형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제외한 객체형들은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갔어도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이유는 그죠? 오브젝트에 대해서 비교하는 비교 기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재정의한 거잖아. 클래스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비교할 때는 여기 있는 클래스에 있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누가 적용이 되냐면 equals라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버라이드 한번 눌러볼까요? 오버라이드 보면 equals 보이실까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는 equals 기반 요놈하고 또 뭐가 있냐면 뭔가 데이터를 만들 때 해시코드라는 거 있는데 요놈의 두 개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놈들이 있잖아요. 그죠? 만들어 놓은 놈들은 부모 클래스의 영향을 받아서 비교 연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 연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비교 연산 방식은 뭘 통해서 하냐고요 라고, 그죠? 슈퍼에 있는 요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단순 비교네. 그죠? 보이세요? 단순 비교하고 있잖아. 오브젝트하고 들어온 거랑 누구랑 디스에 있는 객체랑 단순 비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모리상에 정의되어 있는 참조 값으로 비교하네요. 그죠? 참조 값이 그러면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야. 그죠? 그럼 참조 변수의 값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왜 이렇게 나온다고요? 서로 동일하게 판단 못하는 이유는 이유, 클래스를 여러분들 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비교 수치는 부모에 있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equals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지 여부를 확인할 때 보시면은 add 집어넣을 때 셋콜렉션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도 맵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는 맵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맵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죠? 해시 코드를 넣는다고 하는데 해시 테이블이라는 맵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죠? 해시에 있는 키 값을 이용해서 뭐 처리해서 넣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죠? 우와, 우리가 분석하기는 좀 난이도가 있겠다. 그죠? 어쨌든 해시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equals라는 해당하는 객체에 있는 메서드에 의해서 비교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걔가 같냐 아니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고요. 단순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해당하는 거 equals나 해시코드 얘네 두 개를 이용해서 비교 수치를 이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를 같게끔 만드는 거는 나중에 할게요. 동일 객체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클래스 기본적으로 비교 연산 시 기본적으로는 뭐 하고 있다고요? 단순 비교하고 있죠. 단순 비교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참조 변수의 값만 비교한다고요. 뭐라고요? 참조 메모리만 참조 값만 확인한다. 레퍼런스 값을 확인하죠. 그럼 여기 있는 메모리 주소가 다르고 여기 있는 메모리 주소가 흰 메모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메모리 형성되잖아요. 그죠? 메모리 값을 먼저 참조 값 비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 값이 다르면 다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동일 데이터로 처리하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저기 있는 거 equals나 해시코드 값을 오버라이드, 해시코드와 누구요? equals라는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실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비교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비교하면 좋다고요? 여기 있는 거는 넘어오는 오브젝트니까 넘어오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누구야? 요거 문자열로 바꿔야 되긴 하겠다, 그죠? 내거 이렇게 퍼슨이잖아, 그죠? 퍼슨형으로 들어와서 이 퍼슨으로 하면은 내가 안에 있는 객체 퍼슨, 잠깐만요, 오브젝트 요거 좀 이따 볼게요. 여기 있는 거 네임 필드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this.name 값하고 단순 비교 아니고 equals를 이용해 가지고 안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한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놈이 name이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이 객체에 있는 안쪽에 있는 값이니까 이렇게 괄호를 쳐 가지고 이렇게 person으로 캐스팅해서 뭐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취해야지. 적어도 equals로 판단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물론 얘뿐만 아니라 해시코드까지도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긴 한데 제가 일단은 이렇게만 오버라이드를 해서 봐볼게요. 그쵸? 요것만 했을 때는 요것도 안되고, 일단은 equals로 하면은 사실은 문자 값에 의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또 요거는 문자일이다 보니까 여기 해시코드도 재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식으로 해당하는 this의 해시코드 값으로 전달을 하셔야 된다. 슈퍼 해시코드라고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요놈이라고 할까요? this의 아니 해시코드는 재정의 하셔야 돼. 문자일 값을 일일이 요거 반복 돌려야 돼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놈들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재정의를 하셔야 되겠다. 해시코드 equals 두 개를 오버라이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요놈이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요놈을 아마 우리 요놈 있잖아요, 퍼슨에 퍼슨점 해시 작업하려면 이거 문자열 하나하나씩 비교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문자열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값인지 보려면은 한 글자 한 글자씩 이렇게 값 자체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해당하는 해시 값을 이용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오브젝트.점 해시라는 거를 이용하면은 오브젝트즈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서 해시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당하는 실제 네임 값을 뭐 이렇게만 일단은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교 수치는 좀 더 equals는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만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조금 쓰려면 더 복잡하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확인해보고
해시 코드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비교 수치가 단순 비교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일단 이렇게만 바꿔놔도 한 개로 판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바꿔놔도 한 개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넣었을 때는 모두 다른 요소로 판별을 해주고 있어. 참조형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해시코드와 이퀄즈를 변화를 통해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정말 같은지를 판별해서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건 정상적으로 바꾼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이런 것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요거를 이해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단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라고 하는 거는 레퍼런스 타입은 그냥 해당하는 레퍼런스 참조 비교만 하고 있어요. 뭔가 조치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 같은 객체로 판별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정도로만 판별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복 제거를 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그런 것만 구별하자 라는 얘기예요. 객체 같은 경우에 그런 것만 구별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동일하다. 그 다음에요, 리무브는 아까 있었으니까 제거하는 거 리무브 해서 넣을 거고요. 여기서 그럼 100을 제거해보면 네, 어쨌든 사이즈, 그 다음에 시스 셋, 그 다음에 전체는 시스 셋 해서 확인해 볼게요. 크기가 아까 3개짜리였었잖아요. 그죠? 1, 100, 10. 근데 여기서는 1, 10. 순서 어때요? 들어간 순서가 100부터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100부터 넣었잖아요, 그죠? 나온 순서는 저는 1부터 나왔네요, 그죠? 100이 나중에, 그죠? 두 번째로 나오고 10. 순서가 일정하진 않다, 그죠? 들어간 순서가 일정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정은 가능합니까? 수정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수정의 개념이 없어요. 뭘 수정할 거야? 수정이라는 기능이 없다고요. 뭔가를 수정한다면 특정한 아이를 콕 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콕 집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수정 기능은 없어요. 그냥 넣으면은 들어가는 거고,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냥 중복 제거를 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수정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거하시고, 필요 없는 건 제거하시고, 그냥 넣는 기능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럼 불러오는 거 할게요. 불러오는 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독으로는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덱스가 없어서 누구를 콕 집어서 뽑아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활용하시라고 했죠? 이터레이터를 활용합니다. 이터레이터를 이용합니다. 우리 셋결도 마찬가지고 컬렉션에서는 다 뭐가 있었어요? 부모로 해시셋의 부모 요소로 이렇게 셋이 있고요, 그죠? 상위 컬렉션에 보면 이터레이블이라고 해서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이런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어올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부모 요소 거 우리 접근이 가능하죠. 자식 요소에서 부모 거 기능 사용 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셋에는 정의가 안 돼 있어도 이터레이터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확인하는데 점 치면은 이터레이터 있어요? 그죠? 이터레이터 메서드에 접근이 가능하네요. 그죠? 맞아요? 얘는 이터레이터. 그럼 마우스 올려보시면 리턴형이 이터레이터, 인티저를 뽑아주는 이터레이터래요. 이터레이터는 아까 반복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터레이터 뭐라고요? 반복자라는 의미의 단어였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자동 완성 기능으로 했더니 얘네 두 개가 있다, 그죠? 자바 유틸과 자바 X에 있대요. 자바 X의 스윙은 자바로 자바 그래픽으로 제공해하고 찍고 있는 예전 기능입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스윙 자체도 지금도 쓰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픽
그러니까 자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요즘은 자바 FX로 개발하지 스윙으로 개발하진 않습니다. 저 때는 했어요. 저 때는 FX가 없었던 시절에는 스윙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스윙이 없었을 때는 AWT라는 게 있었긴 해요. 여러분들 근데 굳이 몰라도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그죠? 근데 왜 제공하고 있냐면 그 전에 아직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쨌든 기능은 제공해줘야 되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걸로 선택해서 임포트 해주시면 되겠어요. 임포트 할 때 주의하라는 얘기야. 이터레이터가 두 개니까. 그죠? 이터레이터 임포트 혹시 잘못한 사람 있어? 이터레이터? 자바 유틸에 있는 이터레이터지. 방금 스윙에 있는 거 이 마우스 올릴 때 올려가지고 야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아래 거 클릭하시면 기능이 없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두 개 이상일 때는. 자, 요놈이요. 임포트 잘 선택하실 수 있어요? 기본 스탠다드에서는 자바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자바가 없어. 자바로 시작하는 게 없어. 그럼 자바 X 선택하시면 되긴 해요. 자바 X는 나중에 웹에서 하는 거예요. 웹이나 이런 데서. 아까 스윙이나 이런 데서. 자,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객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사이즈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죠? 셋 기능에는 사이즈가 있긴 하죠. 있긴 하지만 포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뭘 쓰냐면 while 통해서 처리해요.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러니까 잡아주는 기능이 없어서 란 얘기예요. 이터레이터에 얘네들을 체크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야? 뽑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뭐야? 점 next, head next 볼까요? 먼저 이거 주머니 안에 기계 손이 싹 들어가서 잡아준단 말이야. 얘가 쓱 없으면 이렇게 찾아보겠죠, 그죠? 찾아봐. 있겠죠. 뭔가 있겠죠. 있네. 감지하겠죠. 감지기가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헤드 넥스트야. 감지하는 게. 그럼 true가 나오면 뭐 하라고요? 뽑아올 수 있어요. 이터레이터가 뽑아오는데 next 해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얘가 인티저기 때문에 뭘 불러와요? 인트로 받아도 됩니까? 숫자가 있겠죠, 그죠? 숫자를 불러와서 이렇게 처리하셔야지 됩니다. 자, 제가 제네릭으로 했기 때문에 캐스팅 없이 가능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제네릭 쓰지 않았으면은 캐스팅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었겠죠. 오브젝트를 가져오니까 다시 강제 캐스팅을 하셔야지 가능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터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이터레이터 객체 통해서 현재 안에 있니? 이렇게 확인하고 걸리네? 걸리면 잡아요. 어딘가에 한 놈을 잡을겠죠? 뽑아내요.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또 집어넣어요. 감지기니까 집어넣어서 출력했죠? 그럼 다시 뭐 한다고요? 다음 거 또 있는지 또 집어넣어서 확인한다고요. 있어요? 감지는 되겠죠, 그죠? 내가 잡지 않았어도 있으면 잡아요. 얘가 있으면 잡아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탈출해요? 헤드 넥스트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각각 두 개가 출력이 되고 없구나 그러면 탈출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놈이 헤드 넥스트 분리형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안쪽에 엘리멘트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넥스트이고요, 그죠? 이런 것들은 외우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터레이터가 에 의해서 어쨌든 읽기 기능이 가능하다. 안에 있는 거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데이터 읽을 때 이렇게 하나씩 뽑아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터레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터레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터레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확장형 포문이 이터레이터가 기본적으로 탑재된 놈이에요. 놈이 향상된 포문 있잖아요. 향상된 포문인도 마찬가지 내부적으로 이터레이터가 처리하는 놈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향상된 포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셋을 넣어주시고, 안에 우리가 인티저의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인트로 해도 되죠. 그래서 인트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얘도 내부적으로는 누가 해준다고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아실 거야, 그죠, 여러분들?
요놈이야. 야, 마우스 올리면 안 나오니? 설명이 안 나오네. 그죠? 안 나오고요. 요건 따로 뭐 정의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향상된 포문도 이터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별도의 이터레이터를 잡기 싫으시면 향상된 포문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나오고 있습니까? 그죠? 네, 요놈도 향상된 포문이라는 것도 네, 내부적으로 이터레이터 기능을 활용해서 뽑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출력되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아시면 되겠다, 그죠? 해시셋의 특징 끝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요.